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당내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 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였던 일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를 알고 보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넘긴 첩보리 난 것이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당시 민정수석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일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검찰에서는 최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재배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 당시 황운하 청장 지하에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 3명에 대해서 수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사실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그리고 다시 울산지방경찰청 순으로 이첩된 사실이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와 경찰이 표적 수사를 통해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청와대로 들어오는 비리 첩보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률상 청와대의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은 결국 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실상 하명수사를 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황 청장이 수사 개시 전 문재인 대통령 친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울산시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인사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송철호 시장이 2014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원회장을 지낸 사실도 관건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조 전 장관 이분은 진짜 까도 계속 나오네요. 정말 요즘 들어서 현 정부의 각종 의혹 관련 기사에서 이분의 이름을 보는 게 이젠 놀랍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는 수사 착수 때부터 이미 논란이 많이 일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을 수사한 명분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 측근들이 지역업체들과 유착돼 이권을 밀어주기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김 전 시장의 친형제까지 당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더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한 날은 김 전 시장이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날이어서 즉각적으로 야당 후보 타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송 시장에게 밀려 재선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검찰에 3차례 보안 수사 지시를 내린 데다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뜻을 경찰에 통보했음에도 김 시장의 측근 3명에 대한 기소 의견 송치를 강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울산지검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95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를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이 수사의 기본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대놓고 비판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이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경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27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청장이 관여한 관건 선거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유 전 부시장, 황 청장 관련 사건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 출신인 이상호 회장이 이끄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 원의 특혜 대출 의혹까지 함께 언급하며 이들 세 가지 사건을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김기현 전 시장 건만 다뤘으니 우리들 병원과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국당은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국정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왜 이 정권이 공수처 설치와 조 전 장관 임명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정권 퇴임 후 비리를 은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고 현 정권의 치부를 제대로 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전 시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수사의 배후에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꾼으로 정평이 난 건설업자의 민원이 난데없이 첩보가 돼서 내려오게 됐고, 황 청장은 공공연하게 내 뒤에 든든한 배우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송 시장과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의 친밀한 관계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전 황 청장과도 자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은 그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보다 100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송 시장을 지원했습니다. 이거 뭔가 냄새나는 건 솔직히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저만은 아니었는지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권 범죄를 자행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선거 사기인 가게로 비판했습니다. 또 황운하 청장은 최근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요. 김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황 씨가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출세를 위해 관건을 악용한 정치 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김기현 관련 보고서를 봤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업무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정권 들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들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들이 약속했던 나라다운 나라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을까요? 지금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의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무조건 악이라는 초등학생인 제 아들만도 못한 유치한 이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권력이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저런 폭로들이
계속 터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심할 것이고 말로도 역대급으로 비참할 것이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